네, 계속해서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이모 부실장은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었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여당에서는 이게 뭐 검찰이 강압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 야당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또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보면 옵티머스 관련된 수사가 좀 더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제 피의자 어쨌든 조사를 받던 참고인 신분에 계신 분이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 되지만 예. 옵티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로비 의혹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계속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뭐 지금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료가. 다만 다른 이제 정치권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그 속도에서 약간 차질을 빚게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유서도 지금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요. 또 다른 타살의 정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고 아마 이제 조사받고 2일 날이었죠. 2일 날 조사를 받다가 저녁 때 식사 시간이 잠깐 나왔는데 네.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져서 그 다음 날 3일 날 아침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증거들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뭐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너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예. 한편으로는 정말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수사에 받는 과정에 강압적인 어떤 수사의 느낌을 받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어떤 표현을 받았거나 이래서 뭐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근거나 자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 아마 경찰이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로서도 이 같은 상황이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낙연 대표가 뭐 유가족에게 애도도 표하고 상당히 침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하고 인연이 깊어요 이분이. 예. 지금 현재 대표 비서실에 부실장을 하고 계신데 이낙연 대표가 의원일 때도 보좌관을 하셨고요. 네. 또 도지사를 할 때도 정무특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가장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금거리에서 보좌를 하던 분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혹이거든요. 이거 뭐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옵티머스 관련된 회사에서 복합기를 지원받았다거나 아니면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받았던 의혹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두시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를 하시는 가운데는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 쟁점화해서 이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당의 반응과 함께 앞으로의 파장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어쨌든 조사를 받던 분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뭐 실제 이제 의혹 수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옵티머스 관련된 회사에서 집기류라든지 복합기를 과연 지원했느냐. 네. 그럼 이제는 누구를 수사를 해야 되냐면
갖다 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했던 회사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의혹적으로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니 결국 이제 지원했다고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이제 뭐 진실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옵티머스 관련된 회사라는 그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아마 이제 야당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음. 뭐 정치적인 쟁점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의혹 수준이지만 사실과 관계없이 이거 대표와 연루된 민주당 대표와 연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해서 여론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할 거로 보이죠. 여당은 이 부분을 아니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쟁점화는 될 수 있을 텐데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수사가 일단 중단될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완벽히 사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정치 쟁점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어떤 그 서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예.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10일로 연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의 심의기일 재지정 요구가 있었지만은 거부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 예. 배경에는 역시 그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절차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하고 징계위원회 관련 초창기에는 논란이 어디에 있었냐면 징계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요, 언론을 쭉 살펴보세요. 징계 내용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야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절차 문제를 갖고 나와요. 예. 검찰도 절차 문제를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절차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징계 내용보다는 절차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수 진영하고 야당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절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징계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를 최대한 지켜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데 그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을 좀 줄이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고 법무부도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제가를 하는데 대통령이 제가를 했는데 이거 절차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 내용도 다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격이 대통령께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징계 내용 자체가 집행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절차를 또 검찰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지켜줘서 더 이상의 반발이나 아니면 어떤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결정이 내려지면 여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윤 총장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일정을 미루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말이죠. 그 추 장관이 검사 출신 징계위원 2명의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오전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추진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분위기상으로는 오늘 열릴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 2명 징계위원을 못 구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법무부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강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쪽으로 기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검사 징계위원 2명도 확정된 걸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오후 와서 기류가 바뀌었는데 그게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달된 이유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검사 징계위원 2명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절차를 지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차후에 이 절차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징계위 명단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명단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법무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만약에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에 노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징계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사전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예. 무슨 뭐 그 심사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들의 이름이 먼저 공개되면 그 지원했던 회사들이나 단체들이 또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2명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 그분들 이름이 공개돼 보세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회적 압박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위험성 때문에 법무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공개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이것도 생각입니다. 법무부는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징계가 다 끝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징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름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검찰 입장에서 또 그런 얘기가 이름이 공개가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름 공개하는 것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름을 공개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예. 대전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만약 구속된다면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결을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면 산업부 공무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이번 징계 사유에 산업부 관련된 조사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징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부 공무원 관련해서는 이건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그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적다고 봐요. 뭐 이제 여론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컨대 그 어쨌든 정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강화하는 게 지금 윤 총장이 직무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징계위원회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6가지 그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뭐 산자부 직원 4명에 또 3명에 대한 조사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가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7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부 판사들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향 미칠 수 있죠.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까 이제 산자부 그 사건은 징계 사유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판사 사찰 문건은 징계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사찰 문건이 맞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찰을 벌인 검찰에서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 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사찰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법관들이 느끼기에 이건 사찰의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이제 어떤 성명이나 아니면 발표 자료로 나오게 되면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이건 사찰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조인들이 이게 사찰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법관회의에서 그건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징계 사유 6개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이 법관 사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법관들 사이에서 또는 공동의 성명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판단이 됐을 경우 이거는 징계 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물론 뭐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본다면 뭐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을 임명하니 그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계위원들이 이 사안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징계위원들이 지는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예. 그러면 징계 사유로 올라온 내용들의 그 어떤 증거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 징계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감찰을 통해서 나타난 징계 사유들 6가지 징계 사유들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해임이 될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서 징계위원들이 어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징계 사유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하고 그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한 날인데요. 이 네. 법사위 소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사위 소위는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좀 처리에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과연 민주당이 단독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 계속 논의는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논의가 정말 벽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는 아마 이제 단독 처리라도 할 텐데 그걸 너무 급하게 했다가는 또 국민적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야당이 반발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협상하고 노력하는 방법들을 취할 것 같고요. 다만 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아마 단독 처리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공급 같은 경우 올해 안에 꼭 처리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아마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예.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아마 단독 처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원년 멤버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 내 권력 싸움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던데요. 주진우 기자가 과연 윤석열 패밀리일까요?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 패밀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어떤 입장도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라든지 아니면 사법농단 수사 여기 할 때는 친여권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친여권의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와 뭐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친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친분이 지금도 계속 같은 어떤 무게감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김용민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를 밝힐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입장 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입장 정리가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될 걸로 보이지는데 어쨌든 뭐 김용민 씨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적인 질의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패밀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떤 게 그 패밀리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 무슨 뭐 같은 어떤 노선에서 계속 지금도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친분이 있었고 연락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이런 그 어떤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진우 기자의 어떤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